자, 이어서 장자를 해봅시다. 네, 유학과는 다르게, 유학은 뭐, 공자, 맹자, 순자, 뭐, 주자, 양명, 대개, 율곡, 뭐, 다산, 이런 사상가들의 관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, 도가는 구분 안 해도 돼요. 그냥, 뭐, 노자든 장자든, 그냥 도가 사상이라고 놓고 풀어도 무방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 장자의 관점은 도라든지 덕이라든지의 개념은 노자랑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안 할 겁니다. 근데 장자에 들어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들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재물이라는 거네요. 재물. 뭐 제사 지낼 때 쓰는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물을 가지런하게 한다. 혹은 이제 뭐 재물론이라고 해서 사물뿐만 아니라 논쟁도 가지런하게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. 이 재물론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만물의 차별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만물 제동입니다. 만물이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 각각 사물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. 시비, 선악, 미추, 고적, 장단, 이거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. 예를 들자면 그쵸. 요 분필 두 개가 있어요. 요거는 긴 거, 요거는 짧은 거죠. 이건 긴 분필이냐? 요 분필을 또 갖고 오게 되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? 짧은 분필이 되는 거죠. 요게 긴 분필이고. 근데 이게 긴 분필이라고 해봤자 펜을 한 개 갖고 오게 되면은 짧은 게 되는 거죠. 상대적인 거예요. 근데 우리가 키가 크다고 해봤자 뭐 우리 학교에서는 뭐 한 180대 뭐 이리 되면은 보통 큰 키라고 하는데 크다고 해봤자 서장훈 옆에 가면 작은 키잖아요. 상대적인 거예요. 고저 높고 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 지리산, 한라산 높다고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은 낮죠. 다 상대적인 거예요. 미추, 아름답고 추함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지금 뭐 아이돌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조선시대, 그 이전에 선사시대, 그때의 미의 기준과는 다르잖아요. 그때 되면 오히려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. 깡 말라가지고. 오히려 미의 기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. 또 장자라는 인물이 보면은 이 우화를 되게 많이 활용해요. 여러 이제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는데 일단 물고기가 있어요. 물고기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되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 물고기를 구경하러 갔어요.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어요? 그림자가 지면은 뭐 새가 날라오는가 싶어서 도망을 가요. 그래서 되게 추한 녀석이 물고기를 보러 갔어요. 그럼 물고기가 또 어떻게 할까요? 더 기겁하면서 도망갈까요? 그냥 똑같이 도망가겠죠. 물고기한테는 차이가 없어요. 길냥이한테 아이유가 다가가든지 쌤이 다가가든지 길냥이는 그냥 도망갈 거예요. 알았죠? 그런 구분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. 상대적인 거니까. 선악,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옳고 그름 역시도 상대적인 거예요. 우리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비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 우리가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걸 보고 비도덕적이라고 합니까? 아니죠. 이것도 결국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윤리적 회의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다
인위적이다라는 겁니다. 그것은 우리가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. 우리가 앞서 불교 배울 때 원효의 화제를 배웠죠. 부처가 가르친 내용이 교파마다 달라봤자 결국 다 부처의 가르침인데 한 마음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. 그 원효의 화쟁이었잖아요. 도의 관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. 결국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로 통용될 수 있다. 그래서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게 장자입니다. 그럼 장자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게 수양론입니다. 노자가 이상적인 삶의 경지를 제시하면서 물론 수양론을 제시하는데 노자의 수양론은 되게 심플해요. 손지우손. 버리고 또 버린다.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. 인위적인 구분을 버리고 버려야 돼요. 등급에 대한 구분, 명문대에 대한 구분, 좋은 과에 대한 구분, 직업의 귀천에 대한 구분, 이걸 다 버려야 돼요. 근데 유학의 공부는 하나씩 쌓아가는 거죠. 도가랑 달라요. 뭐 노자는 요 정도 이야기했는데 장자는 그것을 좀 더 정리를 합니다. 우리는 과망, 심재, 좌망과 심재를 해야 한다. 미안합니다. 요 제자를 잘못 썼네요. 요거 없어요. 자, 좌망. 앉아서 12 분별을 잊어버려야 한다.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. 명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심재.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. 마치 성리학의 극용국리처럼 도가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앉아서 12분별과 같은 인위적 구분을 잊고 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도를 다루고 자연을 따르면 된다.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? 소요유의 경지에 올라가요. 소요가 뭐냐면은 산책이라는 뜻이에요. 논일다, 놀다. 산책하면 논다라는 게 소요유예요. 이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뭐 어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다니는 거 소요입니다. 일체의 분별에서 떠나 이르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. 이 경지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뒤에 도교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신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. 결국 우리 자연스럽게 산에서 그리 살자. 그래서 이상적 인간상으로는 무엇을 제시하느냐? 진인, 참 사람, 신인, 신과 같은 사람, 지인, 지극한 사람, 선인, 하늘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. 장자는 특별한 내용을 더 알기보다는 노자의 베이스에 재물, 소요유, 좌망, 심재 이 정도 개념만 추가시키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도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알겠죠? 인위적인 것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자. 그것만 알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것도 인위적인 거니까 그만하고 오늘 요거까지 하고 이제는 교실에서 만납시다. 알겠죠? 수고했습니다.